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의 2차 합동 감식 결과 전기실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일부 서비스에서 아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 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기관통신망처럼 쓰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24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반등하는 모양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98일 만에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겨울철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공항, 철도 등은 이번 난방 온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목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만 2천여 명 많은 3만 3,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휴에 검사 건수가 줄었던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2배가량씩 늘었습니다. 연휴가 없었던 3주 전보다는 6,100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만 3,161명, 해외 유입은 8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9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8,856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병상 배정 등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한 뒤 병상 배정에 평소보다 5분에서 6분가량 더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주말 평균 병상 배정 소요 시간은 24분 9초인데 오류가 발생한 15일에는 9건 평균 30분 33초, 16일에는 38건 배정에 평균 29분 26초가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으로 지자체, 보건소, 병원 등과 병상 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수부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비상 연락망을 통한 문자나 전화 등으로 병상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80%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가장 많고 심뇌혈관과 호흡기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만성질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망자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79.6%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다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전체 사망의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2020년 기준으로 모두 전년보다 1에서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만성질환을 부르는 요인 가운데 흡연율은 10년 전보다 6.9%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음주율과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71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수칙에 대한 준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을 위해 평소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 위험 요인을 매년 파악해 관련 보건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손 시려. 발도 너무 시렵다.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울에는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관령 기온이 영하 3.8도, 강원도 태백 영하 1.4도, 충북 제천 영하 1도 등 산간에 이어서 내륙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5도, 대전 4.1도, 광주 7.3도, 대구 7.7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평년보다 10일 일찍 첫 서리가 내렸고 북춘천에는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목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뭄과 태풍, 폭우 등 올해 지구촌은 유례없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했지만 각국은 여전히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스포츠카 매장.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소속 남성이 매장 외벽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 정부가 국회 유전에서 여러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With mass starvation, with the genocidal policies that our government is pushing for, with their 100 new fossil fuel licenses. 앞서 같은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우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영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 공공질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은 극렬 활동가들을 게릴라 전술을 쓰는 깡패이자 파괴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경제를 앞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반민주적 수치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화석연료 정책을 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I mean, I'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I've signed endless petitions. I've lobbied my MP, I've talked to my MP, and nothing has made a difference. So it's a sort of, for me, it's a sense of exasperation. 최근 한 달간 계속된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해당 환경단체 회원은 무려 350여 명. 시위가 잇따르며 반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위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공공기관 1000여 곳과 산하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 권역별로 난방기를 순차 중단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 조명을 밤 11시부터 킬 수 없고 업무 시간에 실내 등을 30% 이상 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이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공항, 철도 등은 난방 온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는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 과학수사대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4시간여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과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동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 모듈 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했습니다. 현장 CCTV에서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튄 뒤 곧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배터리 모듈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대여까지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운용하고 있고 재난 등 장애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60여 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도 3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가 연결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서로 백업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센터가 예상치 못한 영향으로 장애가 생기면 다른 곳이 즉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센터는 장소는 물론 전력과 보안에서 독립돼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과 해킹 등으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유럽 최대인 OVH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요구를 더 키웠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 소실을 해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재복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이상은 재복구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SK CNC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이유입니다. 역으로 이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 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히려 핵심 분야로 육성하는 추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IT 공룡을 넘어서 골목 상권까지 넘보는 카카오는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모두 4곳에 분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이번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의 대응 체계는 안일하고 허술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는 판교와 안양 등 모두 4곳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분산해놨습니다. 이른바 이중화 작업인데 이를 통해 한 곳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해도 다른 곳의 백업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번에 불이 난 SK CNC 데이터 센터에 무려 32,000대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4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SK CNC 데이터 센터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버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사고 발생 20분 안에 서버를 복구한다는 자체 매뉴얼은 애초부터 무의미했던 겁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은 곳을 데이터 센터로 쓰고 있지만 이른 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카카오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독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카카오보다는 좀 피해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 메신저 카톡을 앞세워 택시부터 대리운전, 인터넷 뱅킹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 보호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분산과 이중 백업 체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원래 재난 안전은 병렬 체계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백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바로 대치가 돼야 되거든요. 카카오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계열 금융회사의 비상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고 카카오를 겨냥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 강화의 칼날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을 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카카오 손보기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국가기관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도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합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공정위도 줄곧 제기돼온 카카오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한 무차별 확장과 플랫폼 독점, 불공정 수수료 논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식 때부터 여러 차례 공정 경쟁을 강조해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장의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기관 통신망처럼 쓰이는 카카오 장애가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연결 사회를 실감하게 한 카카오 장애 사태.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많아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처럼 쓰이는 민간 서비스의 장애가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상 상황에서 국가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충무훈련에서 병무청은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로 모바일 전시 임무 고지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시 긴급 동원 발령 상황을 가정해 모바일로 긴급 동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전시 임무와 동원 절차를 전파하는 훈련인데 이미 지난달 대구에서 진행한 훈련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내용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민간 서비스가 민관 협력에 발맞춰 안보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는 충무훈련의 통지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환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태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군 전용 지휘통신체계를 운용해왔다며 현재까지 군 작전과 훈련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앱 분산과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도 멈췄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승객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티로만 하지 카카오티가 거의 한 80% 90% 되니까 UT나 티몬이 온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약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여기 타격도 있었죠. 불안해요.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비상 연락 앱을 깔아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경쟁사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엔 카카오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 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장애가 발생한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체 백업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 카카오와 협업해서 음성으로 목적지를 인식하는 카카오 아이를 일부 차량 내비게이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카카오와 협력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백업 솔루션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솔루션이 개발되면 카카오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 서버를 통해 음성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총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올해에만 11건이 발생했고 여의도 면적이 80배가 넘는 면적이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최근 잦아지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